예,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저는 우선 먼저 많이 화가 좀 나는데요. 오늘 법사위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저는 해서는 안 되는 발언과 결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일개 의원들이 하는 여러 가지 발언이나 이게 면책 특권이 있고 우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최고의 헌법기관 중 하나가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과 그 다음에 전혀 법에 소출을 받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동료 의원에 대해서 회의에서 제척 내지는 회피 해달라고 하는 발언이 버젓이 나왔다는 것은 이게 심각한 문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최강욱 의원이 자리를 스스로 떴는데 우리 국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좀 자성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저는 아까 그 관련 발언을 하신 분들이 사실은 이건 심각하게 좀 돌아봐야 되는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이제 그런 논리대로 한다면 우선은 이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나 현재 유력한 대선 후보인 윤석열 총장 그리고 현재 공무원인 수사정보정책관이 관여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게 관련되어 있는 사실이고 따라서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다름 아니기 때문에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보고 이 국민의힘에서도 스스로 이 사건이 사실이다 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동료 의원에 대해서 전혀 이제 다른 법적 이유가 없는데도 이 회의의 회피 제척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본인이 그렇게 결정하게 된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위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김웅 의원이 아까 통화 녹취록 9월 1일 날께 나왔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처음에는 내가 만들었다고 그랬다가 다음 날은 자기는 그냥 단순 전달했다고 이야기를 번복했다는 뜻이 되고 그러면 텔레그램은 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 텔레그램은 그럼 손준성에게서 김웅한테 전달된 게 아니고 김웅에게서 손준성에게 전달됐다가 다시 손준성이 김웅한테 전달했다는 말이 되는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뉴스버스의 취재에 의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김웅 의원은 받은 거고 또 본인이 전달했다고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보십시오. 김웅 의원이 확인하시면 방 폭파라고 써놨어요. 저 김웅 의원과 대화한 텔레그램 창에 나오는 저분이 아마도 뭐 제보자이든 아니면 저 캡처를 한 분이 뭐 관련자 같은데요. 누구랑 지금 대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월 3일 날 저렇게 김웅 의원이 확인하시면 빵을 폭파하라고 하면서 저 고발장하고 관련된 문서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인정하고 따라서 이건 필요하다면 법무부 장관님께서 감찰을 통해서 우리 여야 의원이 동시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게 더 문제인지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실체 규명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맨 앞으로요. 손준성 검사가 이제 보냈다고 하는 그 제보자 X의 특경법 위반 실명 판결문이에요. 근데 저게 제가 알기로는 킥스라고 하는 게 아무나 열람이 안 된다고 알고 있고 열람 기록은 다 남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누가 그것을 열람해서 다운을 받았는지 혹은 프린트를 냈는지 등등 기록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확보를 하셨나요? 지금 그러한 누군가 열람을 했다면 킥스를 그러한 접속 자료는 흔적은 남아 있는 것이고요. 대검 감찰부에서 저는 당연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검 감찰부에서 보고가 오기 전이라도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장관님이 한번 챙겨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사위 회의만으로도
충분한 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예, 꼭 챙겨서 사실 여부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기시고요. 박범계 장관님도 의원 시절에 박상기 장관님을 상대로 해서 2017년도에 보니까 범죄정보기획관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던데 맞죠? 예, 맞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뭐 길게 얘기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이 소위 수사정보 외의 여러 소위 동향정보라까지를 포함한 여러 정보를 다루는 것은 그 남용의 소지가 너무 크고 그 폐해도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무일 검찰총장께서 그 당시에 아이오들도 일선에 나가 있는 아이오들도 다 불러들이고 소위 수정관실로 바뀐 이유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의 지금 논란처럼 다시 그러한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체제에서 손준성 수정관이 근무하면서 이러저러한 소위 판사 사찰 문건의 작성 여부 또 지금과 같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 전에 보면 범죄정보기획관 시절에 우병우 범죄정보기획관 바로 밑에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정보담당관을 지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뀌고 나서 지금 손준성 검사가 재직을 했는데 넘겨보세요. 다음. 추미애 장관이 인터뷰를 했는데 저렇게 나왔습니다. 손준성의 유임을 윤석열 총장이 강력하게 요청했었다. 그런데 자기는 유임시키지 않으려고 하다가 어쨌든 유임이 됐다. 그 경과는 나중에 때가 되면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걸로 봐서 윤석열 총장이 손준성 씨를 굉장히 아꼈다라는 진술이 있거든. 그렇게 들으신 거죠, 장관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저 비슷한 경우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사정보정책관은 총장의 수족이나 다름이 없고 그것도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면 그 정책관이 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가 총장의 지시나 묵인이나 혹은 사전 사후에 인지 없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이제 총장이 지시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추론은 뭐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과 과거 범정까지를 포함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말 그대로 직할 최고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담당관 사이에는 그 이상의 관계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손준성 씨가 그 행위를 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네,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